고요한 지혜,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아남는 기술 현명해 보이는 것이 실제로 현명한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처럼 말을 아끼는 것이 무지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지성의 표식이 되는 시대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지혜를 찾아 나선 여러분의 모든 길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과감하고 용맹한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 멈춰야 할지를 몰랐던 수많은 용자들을 무덤 속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거짓 정보의 속도로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신중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조용한 힘일지 모릅니다. 소리치거나 강요하거나 스스로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힘.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17세기 스페인의 예수의 신부이자 철학자였던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그 누구보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음모와 거짓된 아첨이 판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벌을 받던 시대. 그는 수세기를 뛰어넘어 살아남은 작은 지침서 현명함의 기술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텅 빈 허공의 미덕을 외치는 대신 우아하게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속도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현명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중함은 교묘하게 위장된 비겁함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지성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라시안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는 글의 행간을 통해 감히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가르쳤습니다. 인생에서 이기기 위해선 그저 옳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옳음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무언가 빚이라도 졌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필터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진정성이라는 이름의 충동에 이끌려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내 인생의 거친 파도와 배신, 그리고 깊은 실망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그라시안이 수세기 전에 이미 경고했던 교훈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정보 없는 인간은 어둠 속의 세상과 같다. 그라시안은 순진한 도덕주의자도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상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세계관은 냉정하고 실용적이며 무엇보다도 지독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이름 하나가 떠오르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네, 바로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입니다. 발타사르 그라시안이 마키아벨리를 떠올리게 하는 이유는 두 사람 모두 권력 게임의 불편한 진실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략 없는 미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정치 권력의 적나라한 규칙을 파헤쳤다면 그라시안은 그 규칙을 일상의 행동, 사회적 이해, 그리고 지적인 생존의 영역으로 가져와 더욱 세련되게 다듬었습니다. 한 명은 군주론을, 다른 한 명은 현명함의 기술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각기 다른 각도에서 늑대가 되지 않으면서 늑대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라시안이 마키아벨리는 거의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활함의 우아함이라는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는 조종하라고 말하는 대신 관찰하라고 조언합니다. 속이라고 말하는 대신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마키아벨리가 힘과 공포를 이야기하는 지점에서 그라시아는 침묵과 계산,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상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섬뜩할 정도로 유효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인생은 가장 정의로운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라시안에게 인생은 벌거벗은 미덕을 뽐내는 무대가 아니라 한 수 한 수가 중요한 거대한 체스판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중함은 단순한 도덕적 품성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나침반이자 항해를 위한 필수 도구가 됩니다. 헤아리지 않고 행동하는 자는 넘어지고 생각 없이 말하는 자는 자신을 드러내며 지나치게 자신을 노출하는 자는 현자를 보호하는 신비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라시안이 말하는 현명함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는 이를 예측하고 감추고 지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에게 현명한 사람이란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싸움에 뛰어들 필요도 없고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 더 설득력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값싼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판단을 내리기 전에 분석하며 어리석은 자들이 주목받기 위해 소리치는 곳에서 침묵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시대에서나 순진함은 곧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현명함이 세 가지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주변 상황과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 둘째, 다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몸짓과 침묵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셋째, 약해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나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적은 잠자는 적과 같고 잠자는 적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해야만 하는 시대의 이 아이디어는 거의 혁명적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상품처럼 전시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대해 항상 의견을 내놓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절박한 욕구에 이끌려 소셜미디어의 무익한 논쟁에 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충동적인 행동들이 과연 우리를 더 지혜롭거나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까? 그라시아는 경고했습니다. 많이 말하는 자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의 옷차림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권력과 영향력, 존중의 역학은 여전히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통찰력 있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논리 아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명함은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생존의 기술이 됩니다. 차갑고 냉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늑대들 사이를 고요한 걸음으로 걷는 이처럼 이엄은 고함이 아니라 통찰력으로 맞서는 것임을 아는 지혜입니다. 어쩌면 현명한 사람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에 휩쓸리는 대신 이해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 현명한 사람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한다. 그라시안이 남긴 이 문장은 오늘날의 공허한 말의 홍수 앞에서 굳건한 벽처럼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말하는 동안 현명한 사람은 그 공허함을 더 잘 듣기 위해 침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스스로를 증명하는 강력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중함만큼 오해받는 미덕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나약함이나 수동성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살아본 사람들, 넘어져 본 사람들, 그리고 소리 없이 일어서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압니다. 신중한 것이 용감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라시안의 날카로운 시선은 세상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세상은 투명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이를 위해 현자는 거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 섬세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바로 가면, 침묵, 그리고 기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면은 위선이 아니라 보호에 가깝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의 진정한 얼굴을 볼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타인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은 감정적, 사회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라시안은 알았습니다. 항상 진실만을 앞세우는 사람은 결국 너무나 많은 닫힌 문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요. 그는 가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로 위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자는 진정성이란 함부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임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성숙해지는 공간입니다. 침묵하는 자가 동의하거나 게임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시대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저항이자 세련됨의 표현입니다. 현자는 비겁해서가 아니라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음을 알기에 항상 마음에 담아두는 말이 있다고 그라시안은 경고했습니다. 침묵은 관찰하고 계산하고 이해할 시간을 줍니다. 충동적인 사람이 자신을 소모하며 달아 없어지는 동안 신중한 사람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결정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라시안에게 기회는 신화 속 인물과 같았습니다. 앞에는 머리카락이 한 줌 있지만 뒤는 대머리인 존재. 지나갈 때 잡지 못하면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현명함은 단지 자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이기도 합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개입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사라져야 할지를 아는 것.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다른 이들이 평생의 서툰 노력으로도 얻지 못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라시안이 말한 것은 저속한 조종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관찰하며 행동이 의미 있을 때만 움직이는 고상한 형태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명함은 체념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엄청나게 효과적인 지배입니다. 속도를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신중함은 잃어버린 기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에 깊게 살펴보면 진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모든 소음이 잦아든 후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가장 목소리가 큰 이들이 아니라 가장 인내심이 강한 이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무자비한 힘이 아니라 조용한 지성으로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현자는 의미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도발에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현자는 관찰하고 계산하고 기다립니다. 모든 싸움이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싸움은 그저 우아하게 피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여기에 현명함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도, 모든 것을 행할 필요도,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니체는 깊은 모든 것은 가면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같은 통찰력을 가졌던 그라시안은 이 생각을 완성합니다. 현자는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침묵까지도 헤아린다고. 아는 모든 것을 말하지도 직감하는 모든 것에 침묵하지도 않습니다.
때를 놓친 말은 우위를 잃게 만들고 지적인 침묵은 종종 보이지 않게 상황을 지배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충동과 침묵 사이, 기회와 기다림 사이에서 어떤 장식도 필요 없는 지혜가 만들어집니다. 오직 시간과 전략, 그리고 모두가 당신의 반응을 기대할 때 묵묵히 침묵할 수 있는 용기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 깊은 지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정보를 넘어 여러분의 마음에 현명함이라는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한 힘을 발견하고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닌 깊은 통찰력으로 인생이라는 게임을 지배하는 당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